안녕하십니까, 리우씨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뭐냐, 바로 2024년 가성비 노트북 구매 가이드입니다. 이제 슬슬 24년형 신형 노트북들이 하나씩 둘씩 출시되고 있죠. 라이젠 쪽은 조금 심심하지만 새로운 14세대 CPU가 출시된 인텔, 그리고 그 CPU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 거 정말 좋긴 합니다. 하지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게 가격도 올라가면서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머리가 아파집니다. 성능이 좋은 24년형 모델을 살까? 아니면 가성비가 좋은 23년형을 살까? 가격, 성능 뭐가 우선순위야? 선택장에 오기가 딱 좋죠.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가성비 좋은 노트북 구매 가이드 딱 3가지, 요것만 확인해보면 어떤 노트북을 구매하든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바로 CPU입니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CPU는 노트북에 필요한 수많은 계산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 뇌와 같은 존재인 거죠. 핸드폰에는 애플과 삼성이 있듯 CPU는 인텔과 AMD, 크게 이 두 가지 회사에서 CPU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게요, 두 브랜드 뒤에 숫자가 하나씩 붙는데 이 숫자만 기억해주면 돼요. 인텔의 경우에는 i3, i5, i7, i9, 인텔 3, 인텔 5, 인텔 7 이런 식인 거죠. AMD는 라이젠이라는 이름으로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 라이젠 9 이런 식으로 3579 순서대로 숫자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요, 똑같은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대학생은 문제 다 풀고 이렇게 뭐 할 거 없나? 코나 파야지 이러고 있을 때 초등학생은 끙끙거리면서 코를 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태스크, 똑같은 업무를 할지라도 성능이 좋은 것들은 훨씬 더 빠르게 수월하게 업무를 끝낼 수 있다. 성능이 낮은 컴퓨터로는 왱 팬도라는 소리가 나고 막 컴퓨터가 뜨끈뜨끈해지는데 고성능 컴퓨터에서는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미 다 끝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CPU를 사야 하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지금 보여드린 요거 이미지 하나만 참고하세요. 인텔 i3 라이젠 3급은요, 가장 많이들 활용하는 엑셀, 워드, PPT 같은 사무작업 쾌적하게 가능하고요. 동영상 시청, 카톡, 인터넷 검색 전혀 문제 없죠. 그리고 롤 정도의 캐주얼 게임은 가능하고요. 그럼 이 이상으로 인텔 라이젠 5급, 7급, 9급으로 가면 방금 말씀드렸던 건 기본이고 점점 더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겠죠. 라이젠 5, 인텔 5급으로 하면요, 롤을 더 넘어서 피파, 메이플, 발로란트 같은 조금 더 성능이 필요한 캐주얼 게임 가능하고요. 포토샵으로 간단한 이미지 편집까지도 가능하고 여기에 외장 그래픽 카드가 추가된다면 이제부터는 고사양 3D 온라인 게임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젠 7, 인텔 i7, 라이젠 9, 인텔 i9 고사양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 다 가능하고요. 최고 사양을 요구하는 4K 동영상 편집, 3D 그래픽 디자인 용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케이, 알겠어. 3579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구나. 근데 노트북을 사려고 봤더니 이 CPU 뒤에 뭔가 영어 알파벳이 붙어있네. U, P, H 이런 것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U 사무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저전력 CPU예요. P 사무 용도, 그리고 캐주얼 게임 용도로 성능이 좋은 CPU입니다. 마지막 H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라 보시면 됩니다. U는 저전력 모델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지만 성능에 제한이 있고요. H는 고성능 모델로 배터리 소모는 굉장히 크지만 노트북의 최고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P는 U와 H의 중간 정도, 약간의 밸런스를 맞춘 그런 모델이라 보면 돼요. 그럼 내가 사무 용도로만 쓸 건데 H가 들어간 모델을 구매한다. 사무 작업만 하는데 배터리가 쭉쭉쭉쭉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성능 좋다고 해서 샀더니 배터리가 너무 빨리 빠지네? 라는 거죠. 반대로 고사양 게임으로 U 모델, 저전력 모델을 구매한다면 야, 이거 뭐야, 가성비 좋다고 해서 샀는데 버벅대고 끊기고 뭐 제대로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 라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목적에 맞게, 내가 활용한 용도에 맞게 노트북을 구매하는 게 중요해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작업, 인터넷 서핑 위주로 한다? 그렇다면 인텔의 i3, 라이젠 3, U 모델, 저전력 모델이면 충분하고요. 나는 사무작업 따고 가끔씩 캐주얼 게임 정도 즐겨 하면 인텔의 i5, 라이젠 5, U 버전. 난 조금 고성능이 필요해. 그렇다면 i7, 라이젠 7, H 버전. 357 여기 안에서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로 문서 작업 정도나 인터넷 검색만 한다. 뭐 롤, 피파, 메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만 한다. 포토샵으로 간단한 이미지 편집 정도만 한다. 그렇다면 외장 그래픽 카드란 거, 그래픽 카드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나 옵치, 뭐 로스트 아크 같은 고사양 온라인 게임, 발더스 게이트, 사이버펑크 같은 스팀 게임, 뭐 4K 동영상 편집, 3D 그래픽 디자인 작업 이런 걸 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정말 필수입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노트북을 사야 됩니다. 아무리 CPU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작업들은 무조건 외장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픽 카드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보여지는 다양한 이미지를 구현시켜주는 녀석인데요. 종류는 CPU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그래픽, 그리고 CPU 밖에 있어서 고화질의 이미지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외장 그래픽,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장, 외장. 어렵지 않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물 옮기기 게임을 해볼게요. 물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리지 않고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장 그래픽은요, 여러분 그 정수기에서 물 따먹을 때 쓰는 작은 종이컵 있죠? 불어가지고 이렇게 떠서 마시는 그런 종이컵으로 여기서 한 20리터 되는 걸 이렇게 퍼서 계속 옮기는 거예요. 내장 그래픽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되고 팔이 아프고 중간중간 물 계속 흘리겠죠. 반면 외장 그래픽 카드는 이런 정수기통입니다. 그냥 얘 뿍 뽑아서 여기로 옮겨놓으면 끝이에요. 게임 끝.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올라가고 시간도 많이 단축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장 그래픽 카드는요, 고화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지만 외장 그래픽 카드는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게임을 한다, 고사양 3D 작업 필요하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이 외장 그래픽 카드도 CPU처럼 등급이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4050, 4060, 4070, 4080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도 좋아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물통의 용량이에요. 350ml, 500ml, 1리터. 현 시점 기준으로는 4050과 60 가장 라이트한 모델들이 가성비가 좋은데요. 왜냐? 이 정도만 되어도 롤, 피파, 배그, 옵치, 로아, 사펑 같은 캐주얼 게임부터 고사양 게임까지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최고 화질, 무조건 풀옵션이 필요하다, 4K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 3D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4070 혹은 4080 그 이상 모델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무난하게 405060, 고성능이 필요하다 4070, 80.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무게입니다. 이게 노트북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간과하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노트북은 휴대가 가능한 PC이지만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러니까 휴대가 쉬우면 쉬울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일반적인 사무용 노트북은요, 보통 1.7kg 이하가 적당하고요, 게이밍 용도이다, 고사양 작업 용도이다 라고 한다면 2kg 이상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아닙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무용 노트북은요, 학교, 직장에 갈 때, 회사 외근 나갈 때, 미팅 갈 때 이런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잖아요. 한마디로 휴대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저렴하다고 야 1.8kg, 1.9kg? 뭐 200g밖에 차이 안 나네, 야 이런 거 싸게 사는 게 낫지 라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진짜 후회합니다. 들고 다니다 보면 100g, 200g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1.7kg보다 가벼운 제품을 들고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들고 다닐 때 만족감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1kg 언더면 좋겠죠. 하지만 그래도 좀 가성비로는 어려운 게요. 볼게요. 경량 노트북의 대명사 그램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HP 노트북을 비교해볼게요. 가격이 50만원 차이 납니다. 무게는 진짜 가볍지만 가격은 무거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초경량 노트북을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이 그램과 비슷한 스펙의 HP 에어로 같은 가성비 좋은 가벼운 외선 노트북도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외선 노트북들이 성능, 무게, 그리고 심지어 AS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가성비를 고려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택지 안에 꼭꼭 넣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고사양 게이밍, 고사양 노트북을 선택한다, 2kg 이상 되는 제품을 권장드려요. 왜 그러냐? 일단 사무용 노트북보다 훨씬 무거워요. 당연합니다. 이제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CPU 외에 외장 그래픽 카드 무게가 추가됩니다. 자, 이것만 추가되는 끝이 아니에요. 얘가 들어가면 안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CPU, GPU 모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안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마찰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고, 그럼 노트북 안이 뜨끈뜨끈하겠죠. 이 열을 계속 가둬두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땀복을 입고 열심히 운동을 해봐요. 이 안에서 엄청 금방 지치고 땀이 뻘뻘 납니다. 마찬가지로요, 노트북 안에 이 열기를 어떻게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노트북이 금방 하고 퍼지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을 빠르게 밖으로 내보내고 바깥에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들여보낼 수 있는 팬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저것 추가되는 게 많다 보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혹시나 가볍다? 그럼 고성 노트북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부품들을 바꾸고 소재를 더 좋은 걸로 바꾸고, 혹은 팬 2개가 들어가야, 3개가 들어가야 성능이 멀쩡할 텐데 이거 한두 개를 빼서 상대적으로 약한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노트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양 노트북을 찾는다? 그렇다면 무조건 가벼운 노트북을 찾기보다는 사무용 노트북은 그래야 되죠. 고사양 노트북은 무게가 적당한 동시에 2kg 위아래, 여기 얹어있는 동시에 가격까지 괜찮은 제품들, 그런 걸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PU, 자신의 사용 목적에 따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엑셀, 워드, PPT, 한글 같은 문서 작업, 인터넷 서핑, 동영상 시청 정도의 가벼운 작업을 한다 라고 한다면 i3급, 라이젠 3급, 사무용도로 사용한 동시에 캐주얼 게임 정도도 즐겨본다, 롤, P1, 메이플 요정도, 심즈 요정도, 그럼 인텔의 i5, 라이젠 5급. 마지막으로 이제 고사양 영상 편집, 3D 그래픽 디자인 작업, 고사양 게임을 한다, 그럼 이제부터는 라이젠
라이젠 7, 인텔 i7 예산이 된다면 9급 노려보는 것도 좋고요. 여기에 추가로 사무용도라면 CPU 뒤에 U가 붙은 저전력 CPU, 사무용도, 게이밍용도다 pCPU, 고사양 그래픽 작업, 고사양 게임을 한다? 그럼 뒤에 H가 붙은 고성능 CPU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GPU, 그래픽카드. 내가 고사양 게임도 안 하고 나는 뭐 고성능 이런 거 필요 전혀 없어. 사무작업 용도야. 캐주얼 게임만 해. 그렇다면 그냥 CPU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비싼 모델 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FPS 게임, 스팀 게임, 뭐 3D 그래픽 디자인 이런 걸 한다 라고 한다면 4000번대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모델을 골라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4050, 4060, 4050, 3060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델들이 가성비가 좋고 최근에 나온 게임들 웬만한 거 다 돌아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고사양 게임을 고옵션으로 높은 옵션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4070, 4080 모델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무게. 사무용 노트북은 휴대성을 위해서 1.7kg 이하, 게이밍 용도, 고사양 작업 용도면 2kg 언저리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노트북을 고르신다면 어떤 노트북이든 상관없이 정말 만족하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후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뭘 고를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가지 선택지를 준비했습니다. 객관식으로 준비했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성비 사무용도입니다. 레노버 2023 아이디어패드 슬림 3 가격 559,000원, CPU 라이젠 5 75306, SSD 216GB, 램 16GB 모델이에요. 무게 1.7kg, PD 충전 지원하고요. 5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노트북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이란다면 바로 이 레노버 슬림 3일 것 같아요. 레노버 슬림 5도 좋고 슬림 1도 좋고 정말 가성비 좋은 시리즈가 슬림 시리즈인데 그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게 슬림 3입니다. 먼저 CPU부터 살펴볼게요. 라이젠 5가 들어가 있네요. 5급이면 사무작업, 동영상 시청, 인터넷 서핑 모두 잘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무용도로 합격입니다. 게다가 롤, 피파, 막고 같은 가벼운 캐주얼 게임도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일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할 때 지칠 때마다 가볍게 게임 한 판씩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요. 무게도 1.7kg이다 보니까 휴대하고 다니기에 문제없는 무게라 학교, 도서관, 카페 어디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고성능 사무용도. 삼성전자 갤럭시북 3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99,000원, CPU 인텔 i5 1335U, SSD 150GB, 램 16GB, 무게 1.59kg이고요. 윈도우 11 포함하고 있습니다. 갤북 4 프로가 나왔는데 갤북 3를 추천한다고? 현 시점에서 저는 갤럭시북 3가 갤럭시북 4 프로보다 가격 대비 성능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가격 대비 말이죠. 왜냐? 현재 갤북 4 프로의 가격을 보니까 185만원이네요. CPU는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동영상 편집 같은 고성능 작업을 자주 한다면 이렇게 비싸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간단한 영상 편집 정도, 난 보통 사무작업 위주 라고 하는데 180만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돈이면 차라리 갤럭시북 3 사고 남은 돈으로 갤탭 사고 스마트워치까지 살 수 있을 정도거든요.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 너무 성능에만 최신 거에만 몰빵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 다양한 상황을 가져가면서 가성비를 챙기는 게 합리적인 소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갤3 정도면 사무작업, 동영상 시청, 심지어 캐주얼 게임도 모두 가능하니까요. 대학생, 직장인, 우리 부모님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심지어 윈도우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를 잘 모른다? 그리고 외선 노트북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 해도 AS 때문에 걱정된다? 갤럭시북 3 윈도우까지 설치돼 있고 성능도 좋아. 정말 한국인이 좋아하는 모든 걸 다 담아둔 그런 노트북이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가성비 게이밍입니다. 2023 빅터스 16.1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39,900원, CPU 인텔 i7 13700HX, SSD 52GB, 램 16GB, GPU RTX 4060, 무게 2.31kg 모델입니다. 2023년도 최고의 가성비 게임 노트북을 하나만 뽑아야 된다? 빅터스입니다. 2024년도에도 빅터스입니다.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가장 먼저 CPU부터 볼게요. 7급이 들어가 있네요. 7급이면요, 게임부터 시작해서 4K 동영상 편집, 심지어 3D 그래픽 렌더링 같은 고사양 작업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자, 볼게요. 이 알파벳이 H가 아니라 HX네? HX 뭐지? HX는 H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정말 가장 최고 등급의 CPU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최고 등급이냐? 이 노트북계의 끝판왕이랄 수 있는 i9급과 비교해도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요. 최신 인텔 14세대와 비교해도 성능 차이가 10% 내외로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 수준이죠. 그리고 GPU, 그래픽카드 볼게요. RTX 4060 들어있습니다. 4060이다. 배틀그라운드 풀옵션 가능하고요. 스팀 게임 중에서는 고사양으로 불리는 사이버펑크조차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왜냐? 4000번대부터는 DLSS 3.0이라고 인공지능이 여러 장면 사이에 요 프레임 내가 만들어줄게, GPU 덜 이래도 돼, 내가 도와줄게, 서포트해줄게 라는 식으로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덕분에 고사양 게임도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거겠죠. 2024년에 아무리 최신 성능을 무장한 게임들이 나와도
빅터스보다 가성비가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경량 모델입니다. 요게 은근 수요가 많아요. HP 파빌리온 에어로입니다. 가격 899,900원. CPU 라이젠 5 7535U, SSD 62GB 램 16GB, GPU 라데온 660M, 무게 970g. 야, 이게 그램이지. 이게 그램이야. 난 가벼운데 가격 대비 성능도 좋은 노트북 찾고 있다. 그럼 이제 그램보다는 에어로죠. 가격은 그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무게, 성능은 비슷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아요. 무게부터 970g, 1kg에 채 되지 않습니다. 요즘 그램이 좀 진짜 그램밖에 안 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 1kg 초반대거든요. 그램이지만 그램이 아닌. 근데 얘는 970g, 진짜 그램이죠. 이 정도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무게고요. 백팩에 넣든 에코백에 넣든 언제든지 부담 1도 없이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심지어 이 모델은 PD 충전, 그러니까 고출력 스마트폰 충전기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한 모델이라 굳이 무거운 어댑터 이런 거 안 들고 다녀도 돼요. 너무 휴대성 완벽하죠? 성능도 그램과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데? 심지어 윈도우까지 무료로 설치되어 있다. 이 제품 인기가 많아서 자주 품절되는 모델이니까 혹시 원하신다면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부터 눌러서 재고부터 확인하고 그때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2024년 가성비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함께 추천 노트북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노트북 아니더라도 앞서 소개해드린 CPU, GPU, 무게 이 3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트북 정말 가격 대비 성능 좋게 만족도 높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